자, 이 자리에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세월호 관련 내용 그리고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벌써 세월호 참사했으니 4년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그때의 아픈 기억들 많은 분들이 있으면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요.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요.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이 시간, 이 4년이 지난 이날 오늘 어떤 생각을 저희 국민들이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벌써 4년 전인데 그 당시 기억이 너무 눈에 생생합니다. TV로 계속 이제 침몰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여러 보도에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동안 청와대가 보여줬던 무능함, 그리고 또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침몰의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구조는 늦어졌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규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방금도 진상규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2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드러났었어요. 또 그래서 아직도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는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아까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가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원인 그리고 구조 지연의 원인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이래서 진상규명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러한 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3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됐는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여야 정치권 글쎄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빠른 또 대책,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혼돈 상황들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무능하고 정부가 무책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픈 추억을 갖게 된 것이죠. 당시에 교황께서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한 말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요. 고통 앞에 중립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야 이념적인 대립의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국회나 정부나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국민과 멀어져 있을 때 국민들의 삶, 문재인 정부 올해 대통령 국정 목표를 뭐로 삼았냐면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월호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삶을 추락으로 완전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권, 특히 정부가 더 각성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4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요한 법이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는 그 부분을 딱 받아들여서 집행을 함으로써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슬픔은 승화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날의 교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이 전체회의를 엽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 질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4가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부 사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선관위 결과가 청와대에 만약에 이제 전달된다면 바로 결정이 달 수 있는 바로 부분이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말씀했던 부분이 일단 위법할 때 사임시키겠다. 그리고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도덕성에 미달할 때는 사임시키겠다. 이런 2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법 양쪽에서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지금 선관위가 곧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선관위가 질의받은 건 4가지였잖아요. 후원금이 이제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기부금을 주는 건 또 타당한 것인가, 후원금을 이제 기부금이나 퇴직금으로 주는 행위, 그리고 피감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보좌 직원이라든지 인턴 등 이런 이제 직원들을 같이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공무 중 관광 가는 거, 이런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첫 번째만 이제 해당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미 2016년도에 이미 다 보도가 된 겁니다만 후원금 문제, 후원금을 얼마나 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관위의 답변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랬는데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제 5천만 원을 기부했고 평소에는 그 이제 회비로 20만 원인가를 얘기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종전의 범위를 넘는 것이냐, 넘지 않은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수치보다는 이제 사회적 통념의 범위, 통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아직 귀추가 주목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을 공산이 좀 커 보이기도 해요. 선관위가 이제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구인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정도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4당 중에서 5당 중에서 4당이 지금 야당 4당이 전부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이른바 정의당의 그 데스노트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의당도 사퇴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선관위의 판단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잠시 후면 우리가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관위 의뢰한 거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출구 전략이냐 아니다 뭐 오히려 정면 돌파하기 위한 하나한 포석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기식 원장은 매일 정상처럼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 사퇴 쪽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청와대 또 여당 쪽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줄 텐데요. 가장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조건부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실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적법하다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벌써 적법하다는 얘기를 결정을 내놓고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다시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의원한테 그 답변에 의하면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활동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뒤엎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후원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자신이 소장으로 갈 연구소에다가 지금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셀프 후원금이냐 문제지 공익다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중앙선관위가 얘기를 했지만 그 논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셀프 기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대해서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서 규정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좌 직원과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은 뭐 해외 출장 관광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이고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후원금으로 퇴직금을 주는 거는 벌써 200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기부금 자기 후원금 5천만 원을 결국 후원한 것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라는 것이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2016년도에 벌써 중앙선관위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선관위가 전체회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4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기식 원장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더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두 분께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두루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필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주범, 공범, 조직적이냐 아니냐, 뭐 추가 조사를 지금 더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 수사조차도 지금 야당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블랙홀이 또 하나의 블랙홀에 의해서 블랙홀이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김민식 감독원장 얘기는 뭐 지금 방금 나눴다시피 이제 곧 뭐 어쨌든 금명간의 판단이 날 것을 예. 보고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고 일단 성격 자체가 지금 어제 24일 날인가요 김경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쪽 두루킹이라고 지금 얘기된 이른바 김모 씨죠 48살 그 사람이 계속 뭔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라는 게 이제 뭐 이른바 오사카 총영사 예. 그리고 또 어떤 보도는 뭐 지인을 뭐 일본 대사로 시켜달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떤 그 욕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달았다.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과 그 두루킹과의 연관성은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 일단 그 텔레그램으로 그 메시지는 받긴 받았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발표라든지 여러 보도에 의하면은 서로 상당한 양의 문자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김경수 의원 측과 이 지금 경찰의 발표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진실이 달라요. 그 진위 공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2012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계속 얘기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건데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관련시켜서 야당은 뭐 총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지난 대선 여기까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두루킹이 이 친정부제 지금 현재의 여권 성향의 이 논객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댓글 올린 것 자체가 지난 대선이 상당히 부정선거에 입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른바 정통성까지 거론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야당의 일각에서 말이죠. 예,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일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여당은 이건 개인적 일탈이다. 구속된 당원 3명 그리고 이미 이제 두 명은 당원 제명을 시켰어요. 예. 개인적 일탈이고 자 교수님 보기 어떠세요? 이게 뭐 민주당 쪽 주장이 제가 지금 개인적인 객관적인 사안을 지금 뭐 시청자들께 잘 예. 좀 이제 복잡하잖아요 사안이 그래서 좀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그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필명을 쓰는 그 사람이 상당 정도로 활동했고 문제는 지난 1월달에 그 평창 올림픽에 남북 여자 단일 팀 아이스하키 이 팀 떼고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2개의 댓글을 막 공감을 많이 부풀렸던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김경수 의원 말처럼 그 사람이 뭔가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태도가 바뀐 것만 분명해 보여요. 단지 지금 중요한 거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 거의 민주당 또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이 사안에 개입돼 있느냐 없느냐 여부 이게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만약에 개입된 게 나타난다면 그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 사안을 민주당이 고발했던 거란 말이죠. 민주당이 고발한 걸로 봐서는 과연 민주당이나 이 현재 여권에서 관련됐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그 여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건데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겠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지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민주당의 말대로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고 민주당이 고발해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저질 공세다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저는 그걸 결국 헤어나지 못한다. 계속 늪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이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정부 출범 이후에
여자 아이스하키 학기된 단일팀 그 문제에 대한 여론조작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대선 기간에도 혹시 여론조작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이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 이것을 개입을 한 것을 명령해 이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대선 기간 동안에 김경수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중이라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접촉을 했었던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진화시키고 그 정직하게 접근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을 조사를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 조사하고 나서 결국은 그 사실이 규명이 미흡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특검이나 또 더 나가서 국정조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 등록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그나마 그래도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봐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검찰에 또는 김경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김경수 의원이 지금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복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이러한 지금 그 프레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김경수 의원이 지금 뭔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이건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할 필요가 있어요. 두 분 얘기 같네요. 저는 뭐 그거는 적극 공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낫게서 사실 본질과 관련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야당으로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도 계속 이제 몰리다가 그야말로 보수가 대방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정당이 당연히 지방선거 앞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걸 자꾸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이런 공무원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가 자꾸만 등치시키려 하잖아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자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당파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여야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일단 진실부터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